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레이스를 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일단 방학이 된 것도 있지만 시간대가 네. 너무 괜찮네요. 사실 처음이죠. 아니죠. 그래도 시즌 초반에 일본이나 중국 했었을 때도 되게, 그때는 오히려 막 낮에 했잖아. 낮 4시 막 이렇게. 아, 그랬나요? 그쵸?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은 런칭하기 전에, 개강 전에 몇 번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저희가 뭐 규정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리버리 공개 행사 때 있었던 팀들의 리버리들을 리뷰해보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때 느낀 감정이 아닌가. 네, 그만큼 시간대가 괜찮았다. 지금 녹음을 켰는데 어쨌든 다음 날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아직 일요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지금 언젠가부터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네. 굉장히 어쨌든 좋다 해서 방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시즌의 11라운드가 끝나서 거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여기서 솔직히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준씨 혹시 지금 약간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뭔가 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살짝 느낀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전반적으로 말하는 톤이 조금 위에 있습니다. 세게 말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알아서 말하다 보면은 점점 약간 흥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그쵸. 그래서 이게 항상 약간 녹음 마지막에 가면은 사실 직전 저희 그 오스트리아하고 피트스탑을 한 번에 같이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프리뷰랑. 네. 그랬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녹음 후반부에 가니까 목소리가 점점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네네. 오래 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이제 입을 가까이 하고 대신 조금 톤을 낮춰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제가 지금 뭐 특별히 피곤하다거나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조금 더 F1 팬이었던 기간이 좀 기신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도 훨씬 많고 얘기할 부분도 많으니까 조금 체력을 좀 아껴 쓰시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쵸. 저는 이제 약간 시작부터 소프트를 끼지 않고 약간 하드 타이어를 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말하는 게 좀 적으니까 소프트를 끼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에 앞서서 이전에 저희가 프리뷰 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기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작년까지 저희가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에서는 스프린트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프리뷰를 들으시고 이번에 레이스를 좀 주말 동안 보시다가 뭐야 얘네 왜 스프린트 안 하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의 지금 이제 스프린트는 올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음 스프린트 레이스는 7월 말에 있는 미국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스트리아 퀄리파잉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퀄리파잉 순위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노리스가 폴 포지션, 르클레르 피아스트리, 그리고 4위가 해밀턴 해가지고 페라리가 이번에 이제 플로어 업데이트를 좀 가져왔다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전에 이렇게 밝혔는데 페라리도 굉장히 업데이트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보면서 르클레르가 2위 그리고 해밀턴이 4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위가 러셀, 6위가 로스 선수가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RB의 로슨 선수가 6위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베르스타펜 선수가 있는데 베르스타펜 선수가 7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르스타펜 선수보다 로슨이 빨라버리는, 사실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상황.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항상 제 기억상으로는 퀄리파잉을 해도 거의 4등 이내에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레드불 패밀리 안에서는 적어도 일단 계속 1위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로슨이 베르스타펜을 넘어서 로슨이 6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7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사실 그 다음도 좀 놀랍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8위도 정말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네. 자우버의 보르툴레투 선수가 퀄리파잉 8위에 위치를 합니다. 이게 요즘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사실 스페인과 캐나다 양쪽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자우버가 저번 시즌에 비해서 포인트를 정말 잘 딴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툴레투 선수만큼은 아직까지 좀 포인트를 신고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8위까지 올라오는 정말 깜짝 활약을 해내면서 저희가 이따 레이스 말씀도 드릴 거지만 정말 자신의 커리어 첫 포뮬러 1 포인트까지 이번에 이렇게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르툴레투. 네. 자, 그리고 9위에 안토넬리 그리고 10위에 알핀의 가슬리까지 들어오면서 가슬리도 정말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Q3 진출했고요. 네. 다만 약간 사실 Q3에서 스피나는 사고를 겪으면서 결국 10위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1위부터 Q2 탈락자는 알론소, 알본, 하자르, 콜라핀토, 베어먼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Q1 탈락자는 16위부터 스트롤, 오콘, 유키, 사인츠 그리고 20위가 헐켄베르크 이렇게 되었는데 네. 일단 사실 앞에서부터 이제 퀄리파잉을 보신 분들이라면 Q2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Q2의 시간에 단 1분 남기고 랩타임을 작성한 보르툴레투 선수가 그때 당시 이미 맥라렌 듀오와 베르스타펜 뒤에 4위의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네. Q2에서요? 그죠. 그래서 Q3 때만 뭔가 좀 빨랐던 게 아니라 이미 Q2 때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낌새가 있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로슨 선수조차도 Q2를 통과했을 때 이때 기록이 7위였기 때문에 뭔가 평소랑 다르다. 이 로슨과 뭔가 보르툴레투 이 두 선수가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자, 결과적으로 Q3 진출자부터 진짜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르툴레투 올라갔죠. 로슨 올라갔죠. 가슬리도 올라갔죠. 알파인에.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4강의 8명 이 4강 팀의 8명의 드라이버 그 안에서의 순위 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어쨌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누가 좀 더 들어가느냐 이게 항상 좀 Q3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특히나 요즘 시즌에 들어서는 레드불의 이제 세컨드 드라이버가 좀 이 자리를 계속 지키지 못하니까 오케이 7명은 확정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누가 들어가? 그게 요즘 들어갔던 게 뭐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 뭐 아니면은 굉장히 좋았던 뭐 RB의 하자르 선수 아니면 사실 좀 대부분은 특히나 이번 시즌 들어서는 윌리엄스 선수들이 그죠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슬리, 보르툴레투, 로슨. 그래서 굉장히 좀 퀄리파잉부터 이변이 좀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좋았던 드라이버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로슨, 보르툴레투 둘 다 데뷔 이후 퀄리파잉 최고 기록이고요. 그렇습니다. 가슬리도 10위면서 이제 어쨌든 알핀의 이번 시즌 첫 Q3 진출이면서 게다가 이번 시즌 부진한 알핀 기준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 물론 Q3 때 스핀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Q3까지 진출했다. 근데 이제 Q3에서 보르툴레투가 사실 랩 타임을 작성할 때 베르스타펜한테 도움을 좀 받았어요. 도움이랄 게 있을까요?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제 슬립스트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그 오르막을 쭉 오르는 맨 처음에 스타팅 그리드 부분을 지나서 1번, 2번 코너를 지나서 3번까지 가는 그 쭉 오르막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앞에 있던 베르스타펜의 토잉을 조금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랩의 기록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이후에 있던 뒷이야기가 퀄리파잉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조금 밝혀졌는데 베르스타펜이 이제 먼저 랩을 돌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어서 어차피 내 랩은 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뒤에 따라오는 보르툴레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보르툴레투가 요즘 좀 열심히 하던데 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일부러 슬립스트림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둘은 좀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베르스타펜과 보르툴레투 이 두 선수가 뭐 둘이 같이 아이레이싱이라고 이 온라인 심레이싱도 종종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르툴레투도 실제로 이후 인터뷰에서 뭐 그는 항상 나를 도와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좀 전했습니다. 이게 팀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사실 레드불은 자우버랑 사실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있어도 사실 보르툴레투는 이번 시즌에 아직 포인트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불법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경우가 뭐 예를 들어 같은 팀끼리 도와주는 거 요거 가능하고요. 네. 사실 팀메이트 간이 아닌 이런 선수들끼리 우연히 또는 사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슬립스트림을 이용한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규정 내에 있는 합법적인 경우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경쟁팀 간 사전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이게 입증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베르스타펜이 뒤에 오는 걸 보고 어쩌다가 상황이 뒤에 겹쳤고 보르툴레투 평소에 좀 친한 동생이고 하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레이스 시작 전에 두 팀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 해서 뭐 서로 대가를 주고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래도 입증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건 아니었고 그렇게 보르툴레투가 좋은 그리드를 차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노리스 역시 캐나다에서 조금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폴 포지션에 가져오면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어쨌든 팀메이트랑 배틀을 하는 도중에 충돌을 하면서 리타이어를 하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스트리아가 노리스한테 조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트랙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노리스 선수가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맥라렌이 오스트리아 퀄리파잉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네. 맥라렌이 지금 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베르스타펜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요. 근데 6번에서 10번 코너, 그러니까 그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그 구간에서 랩당 0.5초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간에서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기 구간에서만 랩당 0.5초가 베르스타펜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프론트 서스펜션 업데이트를 캐나다에서부터 시험을 했는데 이 업데이트가 드래그 대비 다운포스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진에서 조금 뒤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업데이트를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둘 다 1위랑 3위라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페라리도 플로어 업데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어 업데이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2위와 4위 이렇게 좋은 결과를 했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프리뷰 그리고 또 이제 피트스탑에서 말씀드렸던 메르세데스의 이제 리어 서스펜션 업데이트는 여전히 좀 과열에 큰 개선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겠고, 반면 그러면 안타까운 결과를 좀 맞은 드라이버들을 봐야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막스가 대표적이죠. 유키도 사실 유키는 사실 근데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베르스타펜까지 이러면 이제 진짜 팀과 차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겠는데, 약간은 좀 운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 말씀이시죠? 프랙티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스가 노리스랑은 0.2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만큼 둘이 사실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았다.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렇게 막 7위까지 밀려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 근데 그러면 Q3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Q3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한 번 돌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트랙 에볼루션도 있고 하니까 다시 돌려고 나와서 플라잉 랩을 돌고 있는데, 도는 와중에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그때 스핀을 하면서 이 옐로 플래기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 좋은 기록으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었던 거고, 또 막스는 끝나고 이야기를 하기를 과열 문제가 좀 심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이 바람의 방향이 프랙티스와 좀 달랐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이 조금 안 따라줬네요. 그렇죠. 약간 안 따라줬다고 볼 수 있겠고, 메르세데스 역시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가져왔지만 러셀은 인터뷰에서 지금의 순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데이트를 좀 글쎄요, 이득을 보진 못했고 계속 차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셀 이미 자신 스스로가 팀이 지금 베르스타펜과의 대화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은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네. 팀이 베르스타펜을 고려하느라 자신과의 재계약 협상을 좀 미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메르세데스 감독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직설적입니다. 거죠. 그치? 베르스타펜과 어디까지 진척이 됐느냐. 네. 베르스타펜이 들어오면 안토넬리와 러셀 중 누가 나가느냐. 부터 시작해서 뭐 러셀과 베르스타펜을 비교했을 때 데려올 기회가 있다면 러셀보다 베르스타펜을 더 쓸 것인가. 뭐 이런 정말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메르세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러셀 계약을 미루는 이유는 어쨌든 정말로 혹시라도 베르스타펜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가,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볼프 감독이. 네. 러셀이 그렇다면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네. 그랬더니 볼프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 러셀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는 네. 10년 가까이 메르세데스 프로그램의 일원이었고 항상 기대에 부응해왔다. 그렇죠. 그리고 러셀이 차에 오르면 그 차의 잠재력을 전부 끌어낼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볼프 감독은 언론은 초여름쯤이 되면 항상 네. 계약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면 더 부풀리고는 한다. 하지만 자신은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계약 논의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약간 메르세데스 측에서는 러셀을 좀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 예측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이런 이야기고. 네, 약간 치사한 느낌도 듭니다. 비즈니스긴 하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럼 메르세데스가 만약에 베르스타펜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럼 러셀과 안토넬리 중 누가 밀려날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이거는 이제 토토 볼프 감독이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사들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는 안토넬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이 들어온다면 낮다. 드라이버 라인업은 안토넬리 베르스타펜이 될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볼프는 그 와중에 베르스타펜과 러셀 동시에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말 그냥 사실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언제쯤 결정할 건가요? 계약 관련해서 데드라인이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볼프가 이야기를 계약은 조용히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거는 뭐 내부적으로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하, 그렇습니다. 살짝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 중도에 약간 치사함이 좀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베르스타펜 정도 되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느 팀이든 좀 데려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그렇죠. 이득이죠.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치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죠. 사실 포뮬러 1 물론 뭐 패밀리우드 같은 거 중요하고 뭐 홈그라운 드라이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메르세데스에서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던 해밀턴 선수조차도 메르세데스가 키운 드라이버가 아니었고요. 그죠? 베르스타펜 선수 물론 이제 레드불에서 키워가지고 정말 토로로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레드불 패밀리 안에서만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메르세데스로 옮기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정말 이미 정말 사실 지금 은퇴해도 포뮬러 1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긴 하지만 또 하나의 전성기를 또 구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메르세데스는 조금 너무 빛나던 그 전성기 시절이 있잖아요. 해밀턴을 데리고 있던. 그쵸. 한 2010년 그 후반 때부터 요즘에 있었죠. 그 시절에 약간 좀 향수 덕분에 좀 눈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메르세데스는 결국 정상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게다가 정말 오래 있었고 그리고 그게 꽤나 최근이죠. 그러면 사실 최고의 드라이버를 데려와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시절을 맛보고 싶을 수 있겠다. 게다가 그때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토토 볼프 감독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팀 뭐 경영진이라든가 이사진 같은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러셀 선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레이스가 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셀 선수가 뭐 우승을 한다 또는 오히려 반대로 러셀 선수가 못한다. 사실 어떤 경우든 좋든 싫든 계속 러셀 선수의 계약 이야기는 이게 확정이 날 때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사실 이거는 러셀 선수보다는 좀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러셀 선수가 뭐 앞으로 정말 남은 레이스를 막 3개, 4개 연속으로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베르스타펜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권이 조금 더 베르스타펜에게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1위가 노리스 폴 포지션에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폴 투 윈 이렇게 들어갔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2위 가면서 맥라렌 1투 피니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르클레르가 3위, 해밀턴이 4위, 5위가 러셀, 6위에 로슨 선수가 들어오면서 로슨 선수가 결국 자신의 퀄리파잉 그리드를 그대로 지키면서 이번에 정말 좋은 순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7위가 페르난도 알론소, 8위가 자우버의 보르툴레투, 그리고 9위가 헐켄베르크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죠 이거. 네. 정말 사실 그러니까 자우버라는 요 단어와 더블 포인트라는 요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보르툴레투, 헐켄베르크가 8위와 9위로 들어오면서 자우버의 더블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10위에는 하스의 오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포인트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자우버의 8, 9위 보르툴레트와 헐켄베르크 선수의 자리에 윌리엄스 선수가 들어가 있으면 딱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이번 레이스에서 정말 리타이어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바로 알본 선수와 사인트 선수가 둘 다 껴있었죠. 아쉽습니다. 일단 레이스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면은 포메이션 랩 때부터 사인트 선수가 갑자기 트랙에 멈춰서 가지고 뭐 기어 작동을 할 수 없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트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바퀴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당장 기사를 보고 있긴 한데 거기에 관련된 이유는 사실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츠가 지금 포메이션 랩에서 리타이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어쨌든 이번 레이스에서 사실 이런 뭐랄까요 메케니컬 문제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한 게 사실 2대밖에 없던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왜냐면 리타이어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알본, 사인츠 더블 리타이어 둘 다 했고요.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 선수 요 둘이 지금 충돌하면서 리타이어를 해서 총 4명이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은 충돌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럼 차량 자체의 문제는 윌리엄스 2 드라이버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엄청 더웠다 그래요. 오늘 오스트리아가. 네, 그 지면 온도가 레이스 시작할 때 50도라고 해가지고 50도 그 정도인데다가 알론소 선수가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시트가 거의 막 200도 정도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들도 정말 엄청 더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항상 더울 때마다 이 과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자 포메이션 랩에서 사인츠 선수가 리타이어를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스가 15분 정도 지연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작을 하자마자 노리스 선수와 2위였던 르클레르 선수가 이렇게 같이 배틀을 하는데 바로 이 3번 코너에서 노리스 선수가 약간 르클레르를 바깥쪽으로 밀어냈는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르클레르를 추월해서 맥라렌 1, 2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스타트잉 모습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일부러 좀 제껴주는 느낌도 들 정도로 저도 일단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피아스트리를 위해서 노리스가 일부러 르클레르를 멀리 밀어낸 다음에 그 틈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 건가?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어졌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이 오늘 사실 이 중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체 중계의 한 80% 정도가 맥라렌 요 2 드라이버만 계속 잡아줬는데 근데 이 2 드라이버들이 그냥 재밌게 그냥 쓱쓱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서로 다른 팀이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배틀을 했습니다. 서로 좀 과장하면 서로 죽일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치열해. 너무 치열하고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리스를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게다가 뒤에서 만약에 더티에어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의한 과열 문제도 있고 계속 추월 라인을 타면서 타이어가 좀 망가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게다가 뒤에서 계속 쪼아대면은 그러다가 예를 들어 노리스 선수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실수라도 해. 뭐 해서 휠락이 걸려. 뭐 그래서 노리스 혼자 나가든 둘이 부딪히는 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려고. 이게 서로 진짜 피아스트리 선수가 시작부터 계속 쪼면서 막 DRS 열고 막 이러고 있었다가 네. 진짜 엄청나게 이제 배틀을 이렇게 했고 중간에는 뭐 어떤 팀 라디오까지 나왔냐면은 이 노리스의 팀 라디오에서 팀 엔지니어가 6번 코너를 빠르게 공략하면은 다른 차들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힘들게 할 다른 차가 피아스트리거든요. 사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1, 2등이 이제 맥라렌으로 0.23초 간격으로 따라가고 있고 그 뒷차는 페라리에서 거의 5초 간격으로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차를 힘들게 한다는 건 결국 피아스트리를 힘들게. 그러니까 피아스트리보다 이렇게 하면 너가 앞서 나갈 수 있어를 네.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그 오더를 내리는데 아니 이게 퍼스트 드라이버를 2명을 놓으라 그랬지 누가 팀을 반으로 쪼개랬나 이게. 네. 여기서 사실 준 씨가 좀 제기하신 그 의문이 있었죠. 그렇죠. 피아스트리 팀과 노리스 팀이 사실 따로 있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다르게 받는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게 서로 저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치열했고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거의 첫 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토넬리와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도 역시 같이 충돌을 하면서 둘이 더블 리타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은 앞에서 베르스타펜 그리고 르클레르 해밀턴 요렇게가 달려가고 뒤에서 이제 안토넬리가 접근하면서 안토넬리가 조금 안쪽으로 찌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해밀턴이 조금 뒤에 있었고 그리고 르클레르가 앞에 있었는데 해밀턴이 앞에가 르클레르다 보니까 좀 무리를 안 하고 빠르게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토넬리가 조금 사실 이렇게 빠르게 브레이킹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휠락이 그대로 걸리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해밀턴에 피해가서 그 뒤에 있었던 베르스타펜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으로 돌던 베르스타펜의 우측 리어를 쳤죠. 네,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죠. 그쵸. 베르스타펜 온보드도 봤는데 베르스타펜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그냥 코너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저기 어뢰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동화전이 그냥 이제 해버리고. 그게 맞네요. 어뢰가 맞네요.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가 레드불의 홈인데 안 그래도 사실 좀 퀄리파잉 결과가 굉장히 암담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레드불이지만 본 레이스에서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오스트리아 팬분들한테는 살짝 좀 아쉬운 주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또 잘 달리던 두 선수가 리타이어 해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그 이후에도 보면은 31랩째 콜라핀토와 츠노다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뭐 콜라핀토가 프론트 윙을 손상을 당했고 그래서 콜라핀토 선수한테 이렇게 좀 갖다 들이박은 츠노다 선수가 10초 페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5랩째는 아까는 당했던 콜라핀토가 이번에는 거의 피아스트리를 담글 뻔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츠노다는 페널티를 먹었고 콜라핀토는 이 프론트 윙이 손상돼서 프론트 윙을 교체하느라 그 피트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하위권에 결국 콜라핀토랑 츠노다가 붙었어요. 서로 붙었는데 서로 붙으니까 나중에 백마커가 돼가지고 이 노리스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아스트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둘이 배틀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피아스트리가 끼어든 거야. 근데 그 경우라고 한다면 둘의 배틀보다 피아스트리를 보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먼저인데 아마 콜라핀토 선수가 너무 이제 앞에 있던 츠노다 선수한테 집중한 나머지 뒤에서 피아스트리가 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아스트리 선수는 당연히 콜라핀토가 비켜주겠거니 하고 그 라인에 탔는데 콜라핀토가 안 비켜주고 거의 진짜 한 10cm? 20cm? 그렇게 붙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 백마커가 사실 추월하는 차한테 휠트위를 걸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콜라핀토 선수도 역시나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팀의 실수죠. 사실 드라이버는 정말 한정된 그 시야를 보고만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사실 차가 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죠. 팀 입장에서 뒤에서 피아스트리가 접근하고 있으니까 뭐 배틀을 잠깐 멈추고 피아스트리 보내줘라를 먼저 얘기를 하든가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을 텐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팀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콜라핀토 선수가 못 들었거나 또는 들었는데도 정말 고의적으로 무시한 거라면 좀 문제가 정말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팀의 실책이 살짝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룸미러가 있어서 항상 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레이스 결과를 반영한 순위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피아스트리 선수가 여전히 아직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스트리 선수도 역시나 2위를 했기 때문에 물론 노리스 선수가 1위를 하면서 자력으로 피아스트리 선수보다 7포인트를 조금 따라잡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지금 216포인트로 1위, 게다가 그 밑에 노리스 선수가 그 격차를 조금 좁혀서 201포인트로 2위로 지금 피아스트리 선수와 15포인트 차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는 리타이어를 하면서 그 밑에 있던 러셀 선수가 좀 많이 쫓아오게 되었는데 러셀 선수가 136포인트에서 이번에 10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원래 베르스타펜 선수와 19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단 9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정말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베르스타펜 선수가 155포인트고 러셀 선수가 146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정말 레이스 한 번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휙휙 바뀔 수 있는 결과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5위인 르클레르 선수가 여전히 똑같이 그냥 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119포인트. 어쨌든 포디움에 올랐기 때문에 페라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주말이었다. 플로어 업데이트가 꽤나 좀 효력을 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루이스 해밀턴 선수 역시 4위로 들어오면서 사실 1-2 피니시를 했지만 이제 페라리는 3-4 피니시를 했거든요. 해밀턴 선수도 어쨌든 12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91포인트가 됐고 여전히 6위는 그대로 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만 그 밑에서 이제 안토넬리 선수가 원래 해밀턴 선수와 격차가 1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7위인 안토넬리 선수가 6위인 해밀턴 선수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선수가 91포인트인데 반해 지금 안토넬리 선수가 63포인트로 둘은 총 28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되었어. 야, 이게 격차가 너무 커지네요. 그죠? 이게 지금 28포인트면 어쨌든 안토넬리 선수가 1위를 하고 해밀턴 선수가 리타이어를 한번 하더라도 이게 겹쳐지기 이게 순위가 안 바뀌는 수준이고 게다가 자 밑에 있는 8위인 윌리엄스의 알본 선수 역시나 리타이어를 같이 하면서 42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밀턴 선수와 안토넬리 선수가 28포인트 차이인데 밑에 안토넬리와 알본 사이는 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토넬리는 해밀턴보다 알본이 더 가까운 상황이고 그마저도 사실 만약에 알본이 이번에 리타이어 하지 않고 포인트를 땄더라면 7위 자리조차 추후에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9위에 오콘 선수가 이제 1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똑같이 그냥 9위로 그대로 했고 10위가 지금 바뀌었는데 자 원래는 아이작 하즈르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10위에 올라 있었는데 11위였던 헐켄베르크 선수가 원래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번에 9위를 하면서 2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헐켄베르크 선수가 탑 10에 진입을 합니다. 야, 참 어이가 없는데 자 헐켄베르크 선수는 지금 자 2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22포인트가 됐고 게다가 9위인 오콘 선수와도 지금 단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위 오콘 23포인트, 10위 헐켄베르크 22포인트, 11위인 하자르가 21포인트 지금 1포인트씩 딱딱딱 붙어 있어. 야, 이거 상당히 또 다음 레이싱에서 또 휙휙 뒤바뀔 수 있겠습니다. 1포인트 차이면은. 맞습니다. 지금 게다가 그 밑에도 지금 밑에도 지금 난리인데요. 장장하죠. 12위인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14포인트고요. 그리고 랜스 스트롤 선수가 똑같이 14포인트. 그래서 원래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엄청 순위가 낮았다가 이번에 6포인트나 추가를 하면서 지금 스트롤과 알론소 둘 다 14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게다가 알론소 선수가 오늘 기록한 이 7위의 기록이 지금까지 스트롤 선수의 기록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동률인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동률인데 오히려 지금 스트롤 선수보다 알론소 선수가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가 있습니다.
둘 다 14포인트, 둘 다 14포인트인데 네. 알론소 선수의 오늘 이번 7위가 스트롤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했던 그 어떤 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알론소 선수가 12위, 스트롤 선수가 13위 이렇게 됐고 네. 그 밑에 사인츠 선수가 13포인트로 또 1포인트 차이. 그 밑에 리암 로슨 선수가 원래 18등이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8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12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자, 또 올라왔고 네, 로슨 선수 사실 자꾸 까먹네요. 레드불에서 좀 승격의 반대말을 뭐라 그러죠? 좌천이라고 하나요? 강등? 그냥 좌천이요. 강등이죠. 네, 강등 당했을 때 아쉽다 싶었는데 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조금씩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올라와서 네. 조금씩 아니라 그냥 숭덩숭덩 숭덩숭덩도 아니야. 그냥 숭덩 올라왔어.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숭덩 올라왔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슬리 선수가 11포인트 그대로 유지, 츠노다 선수 10포인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네. 알론소 스트롤 14, 사인츠 13, 로슨 12, 가슬리 11, 츠노다 10. 아하. 정말 최저위권을 보면은 알핀이 좀 부진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하스의 베어만 선수가 6포인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르툴레트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노포인트를 탈출을 하면서 4위가 되었습니다. 4위가 아니죠. 4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네, 4포인트를 얻으면서 19등이 됐죠, 지금. 컨스트럭터 순위는 지금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지금 뒤바뀌었는데 맥라렌은 어쨌든 1-2 피니시를 가져가면서 사실 단일 레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최다 포인트를 맥라렌이 또 챙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17포인트로 컨스트럭터 1위고 페라리가 이번에 3, 4위로 피니시를 하면서 총 27점을 추가를 했고 메르세데스의 경우 안토넬리 선수가 리타이어까지 하면서 단 10포인트밖에 러셀이 벌어다준 단 10포인트밖에 추가를 하지 못하면서 페라리가 210포인트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209포인트로 단 1포인트 차이로 컨스트럭터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다음 어디죠? 잠시만요. 다음에 영국이죠. 실버스톤. 그렇습니다. 영국 레이스 때 무조건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영국은 사실 왜냐하면 영국은 참 홈인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노리스 선수 영국인이죠. 네. 조지 선수 영국인이죠. 해밀턴 선수 영국인이죠. 게다가 에스턴 마틴은 영국 차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은 영국은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모든 드라이버가 사실 영국 그랑프리를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은 굉장히 좀 결의에 차일 것 같은데 다음 그랑프리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볼 맛이 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은 정말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베르스타펜조차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단 한 번에 단 1점의 포인트도 따지 못했고 162포인트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윌리엄스 역시 두 드라이버 모두 리타이어를 하면서 그대로 포인트 없이 55포인트 유지. 6위랑 7위가 얼비랑 하스가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데 원래 둘이 28포인트 동률이었는데 이제 하스가 실제 이제 그랑프리 순위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6위였고 얼비가 7위였거든요. 근데 얼비가 이번에 로슨 선수의 8포인트로 인해서 추가를 하면서 36포인트로 6위 그리고 하스는 오콘의 10위로 1포인트를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얼비한테 밀리면서 7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턴 마틴 6포인트 추가하면서 28포인트, 자우버 6포인트 추가하면서 26포인트, 알피는 포인트 추가하지 못하면서 11포인트로 밑에는 여전히 좀 순위 변화가 없고 저희가 굉장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하위권에서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어쨌든 하위권 팀들이 고루고루 포인트를 땄어요. 따기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이변은 없었다. 그러니까 얼비도 포인트 땄죠, 하스도 땄죠, 에스턴 마틴도 따고 자우버도 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루고루 땄어. 누구는 못 따고 누구는 한 게 아니라 하위권 드라이버들이 이번에 좀 순위권에 이름을 많이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거는 있어도 막 엄청나게 순위가 바뀌진 않았다. 오히려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못했던 건 페라리와 메르세데스 격차가 이렇게 단번에 바뀔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원래 또 맥라렌이 엄청 독주하고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사실 맥라렌은 그냥 규격 외라고 봐야겠고 페라리와 네. 메르세데스 사실 뭐 4명 다 어느 정도는 해주고 게다가 사실 저희가 이번 그랑프리를 앞두고 키미 안토넬리한테 거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레이싱에만 집중하는 키미 안토넬리는 자유의 몸으로 그죠? 약간 페이즈 2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격차를 보면은 메르세데스가 199포인트고 페라리가 183포인트니까 이게 16포인트 차이예요. 이게 사실 레이스 한 번에 좁혀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페라리는 3, 4위를 가져가고 러셀 선수조차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 게다가 안토넬리는 리타이어 이렇게 되면서 둘의 순위가 바뀌고야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위권들 싸움 보시면은 6등이랑 9등 안에 사실 4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지금 10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6등이랑 9등도. 그렇죠. 사실 하위권은 이전에 피트스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하도 서로 포인트를 따는 빈도가 적으니까 사실 하위권이 몰려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하위권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 그럼 한 5포인트, 6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하위권 팀들이 20포인트, 30포인트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이번 시즌은 되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시즌에 만약에 포뮬러 1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하위권 팀들이 고루고루 포인트를 따는 시즌이 정말 어쨌든 최근 몇 년간은 많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좀 4강에 워낙에 판세가 세기도 했었고 게다가 워낙에 또 베르스타펜을 필두로 한 요 레드불이 정말 모든 이슈와 이런 대중들의 관심을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인기 투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르툴레트 선수가 1등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신 것처럼 이번 시즌은 정말 모든 팀들이 좀 고루고루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해이다. 딱 상향 평준화됐다. 네.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꼴찌인 줄 알핀 팀은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지긴 했지만 이제는 좀 관심이 쏠리겠죠. 왜냐면 지금 콜라피토 선수의 5번째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였나요? 네, 그래서 이번 그랑프리로서 콜라피토 선수의 5번째 레이스가 끝났는데 벌써.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영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두안이 복귀한다 또는 콜라핀토로 그대로 간다 이 양쪽 다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좀 소식을 좀 기대해 보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보도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알핀 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아닌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콜라핀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알핀 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콜라핀토 선수가 사실 이번에도 거의 츠노다와 최하위를 다투면서 이런 일이 있기도 했고 사실 일전에 말했던 저희 그 브라이토레 요 분이 콜라핀토를 정말 밀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밀면 뭐합니까? 지금 어쨌든 결과로 못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에서 지적한 바로도 핀에서 지금 콜라핀토의 커리어가 두안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개선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핀에서는 이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두안에 테스팅해볼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짧은 직감이지만 두안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근데 팀의 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거의 팀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사실 아직 성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구 같은 경우는 막 팀 선수 막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축구도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좀 포뮬러 1 드라이버를 왔다 갔다 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두안 선수가 어쨌든 이 콜라핀토 선수가 시트에 타 있는 동안은 저 머신을 타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 다시 적응기를 줘야 돼? 이게 뭐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저희가 뭐 조금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시나 콜라핀토 가슬리 요 라인업이 다음 레이스에도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언제까지 갈지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 당장 이제 영국 그랑프리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알핀이 굉장히 좀
역경의 시기를 좀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깨알 질문. 알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파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자꾸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좀 얘기를 할 때 알파인이라고 하던데 제가 영어 이제 중계 같은 걸 보면 이게 영어로 발음할 때 절대로 알파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또? 이게 알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데서 가끔 알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심지어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알핀 했었는데 갑자기 저번이었는지 오늘 해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설에서도 알파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알파인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된 건가? 아, 이게 저도 뭐 많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 알파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알파인 스키밖에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알파인 스키 같은 느낌이고 근데 또 알파인 스키의 그 알파벳이 알핀이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 옛날에 그 오콘 선수하고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알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그 유튜브에 영상 찍은 게 있어. 여기서 뭐 알피느, 알파인, 알레피느 뭐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버들이 직접 알핀이라고 읽는다고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발음으로 알핀 이거 스펠링대로 영어로 읽으면 알파인이기는 한데 근데 심지어 이제 르노 왜냐면 이제 알핀이 현대한테는 제네시스가 아까 뭔 소리야? 현대한테는 뭐 N 라인이 있듯이 르노의 약간 이 고성능 브랜드가 알핀인 거죠. 르노에서조차도 이제 이걸 알핀으로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알핀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픽스 우선은 하는 걸로.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 레이스 결과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다음 레이스는 저희가 또 영국에서 열리는 바로 실버스톤 그랑프리고, 실버스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재밌는 기억들이 많은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뮬러 1 이 밈 중에 하나인 그 Through Goes Hamilton 혹시 아십니까? Through Goes Hamilton이요? 저희 릴스에서도 몇 번 썼는데 이 르클레르와 페레즈 선수가 열심히 배틀하는 틈을 타서 그 사이를 뚫고 가는 해밀턴 선수의 이 영상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뚫고 해밀턴 이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있었던 게 바로 실버스톤 트랙에서 있었던 영국 그랑프리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영국 그랑프리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영국 그랑프리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영국 그랑프리도 시간대가 좋아요. 밤 11시에 시작을 하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 편하게 시청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Through Goes Hamilton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인스타 페이지에 오시면은 그거 관련한 영상만 제가 한 4-5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한 밈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냥 Through Goes Hamilton 그냥 검색 한번 하시면 이게 그 어떤 밈인지 바로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